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 14번째 시간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에서 예외 처리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처음 프로그램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커다란 프로젝트,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이루어지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외 처리가 그렇게 큰 비중이 없는데요. 예외 처리는 프로그래밍에서 꼭 필수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오늘 왜 예외 처리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어, 몇 가지 예제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예외 처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먼저 예외란 무엇인가, 프로그램에서 예외란 어떤 상황을 예외라고 하는지, 다음에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try, except를 이용하는 방법, 다음에 else와 finally 그 키워드, 다음에 exception,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객체예요. exception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내가 exception 클래스를 우리 상속 배웠죠.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나만의 예외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외란 무엇이냐? 프로그램 소스 실행 중, 코드 실행 중이죠. 프로그램이 실행 중 발생하는 오류로 시스템적인 에러하고는 구분이 된다. 보통 우리가 예외하면 프로그램에 에러가 났다. 뭐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다. 뭐 프로그램이 꺼졌다. 뭐 등등의 말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예외니 에러니 다 같은 말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예외와 에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굳이 짚을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개발자라 그러면 이 정도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소스,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외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예외 처리, 이러한 예외가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라고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은 예외와 관련된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상황에 맞춰서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클래스들 말고 개발자가 예외 클래스를 또다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또 다른 예외 클래스를 정의한다는 건 기존에 존재하는 예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예외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외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외란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중, 여기서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소스가 실행하는 중 발생하는 오류를 예외라고 그래요. 자, 상대적으로 에러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신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다가 갑자기 파워가 전력이 차단됐어요. 이건 어떻게 프로그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꺼졌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아니라 에러입니다. 에러. 그죠?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라든가 램이라든가 CPU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스템이 꺼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에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은 개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죠? 전력이 갑자기 끊기는 걸 갖다가 어떻게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예측을 하고 개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전 예측이 어렵다는 거. 주로 네트워크 오류, 하드웨어 오류 등이 포함되고요. 대부분 물리적 오류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외와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거를 예측을 했어요. 아,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try, except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자, 그 받은 데이터를 유저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유저 데이터를 10을 유저 데이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눈 걸 갖다가 다시 int로 형변을 하고요. 그래서 리졸트에 닫고 있는데 리졸트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0이나 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럴 때 예외가 발생하겠죠. 또는 유저가 정수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문자 A 또는 B, C 뭐 이런 문자를 입력했어요. 그럴 때도 문자로 나눗셈 연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도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면 예외가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디비전 바이 제로라고 예외가 떨어졌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사용자가 숫자를 0을 입력한 경우겠죠. 자, 이렇게 0을 입력했을 때 이런 에러가 떨어지고 프로그램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이란 건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실행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것처럼 이런 사소한 에러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중단된다.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 그 실행이 계속 될 수 있게 예외 처리를 개발자가 미리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try 그리고 코드 블록 나타내기 위한 콜러 다음에 except. 자, try는 try 구문에다가 말 그대로 시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 부분 어딘가에서 try 구문 안에 어딘가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여기에 실행을 일단 멈추고 except 요 안에 있는 구문을 실행해라. 그리고 다 실행했으면 다시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다시 계속해서 실행을 해라 라고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차이점은 이거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돼 버립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 다음에 어떤 코드가 있든지 간에 실행이 안 돼요. 하지만 try except는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 여기 있는 건 중단을 해요.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except 가서 여기 있는 거 실행하고 다음에 어떤 그 프로그램 소스가 있으면 그것도 실행을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은 멈추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해보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저 데이터에서 자, int로 받겠습니다. input 받았죠. 자, 다음에 result 자, 인트로 캐스팅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리졸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찍어 보는 거죠. 그래서 리졸트는 0. 예, 이렇게 프로그램을 코딩을 했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사용자로부터 뭔가 입력값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5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리졸트 2 나옵니다. 여기에 5가 들어가서 10을 5로 나누니까 2. 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10을 줬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그러면 0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럼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에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외가. 그죠? 그래서 디비전 바이 제로. 그러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실행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try except로 어떻게 해요? 예외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뭐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여기서 5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요. 다음에 또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0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쏘리 0이면 요 순간에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구문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어디로 가요?
except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 구문이 실행되고 프로그램은 또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구문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0이 아니라 A 같은 거 문자로 입력했어요. 문자로도 나눗셈 연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orry라고 except 구문이 실행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간단한 방법, try except 구문을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하고 finally라는 키워드가 예외 처리할 때는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LG는 여기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LG문이 실행을 하고 예외가 발생하던 안 하던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finally 구문 실행.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했던 그런 코드로 이렇게 try except를 했어요. 자, 이럴 때 LG라는 걸 갖다가 키워드를 좀 쓸 수가 있는데요. LG문은 뭐냐면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외가 발생하면 except 구문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try 안에 있는 구문은 모두 다 실행을 합니다. 모두 다 실행을 하고 else문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finally는 뭐냐면 try 구문에서 예외가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만약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else문 실행하죠. 다음에 여기 try 구문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except문 실행하겠죠. 자, 이런 모든 상황,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예외가 발생한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finally,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finally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주로 프로그래밍에서 외부 자원을 끌어다가 썼을 때 우리가 자원을 해제하기 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연결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외부 자원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메모리에 올려서 써야 돼요. 쓰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썼으면 그 자원을 메모리에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제를 해주는데 그럴 때 처음에 여기서 데이터 연결을 할 겁니다. 커넥션 객체를 구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한 다음에 뭔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에서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한 객체는 반드시 자원을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파이널리에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든지 발생하지 않든지 그 자원을 해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엘즈문은 뭐라고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거. 파이널리는 예외가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실행을 하는 구문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else 그 다음에 finally 이렇게 해갖고 else는 예외 발생 안 한 경우입니다. 자, finally 뭐라고요? 무조건. 네, 예외가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먼저 1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리졸트 10 떨어졌고요. 요거는 요게 구문이죠. 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else문 구문 실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에 finally는 무조건 실행한다고 그랬죠. 자, 실행 다 됐고요. 또 한번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예외를 발생시켜 볼게요. 자, 0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외 처리 됐겠죠. 예외 발생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예외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else 구문은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스킵 실행하지 않고요. finally는 무조건 실행하니까 무조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else와 finally 구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exception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모든 예외,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예외라든가 이런 거는 클래스의 족보를 쭉 보면 exception 클래스에서 다 상속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예외 클래스는 exception 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좀 넘어가서 요 간단한 것부터 보면 만약에 이런 구문이 실행을 하다가 요 부분에서 0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0을 입력하면 이 부분에서 그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예외는 누가 던져주느냐? 그죠? 예외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외도 객체화해서 그 객체를 던져주는데요.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그 예외가 발생하면 인터프린터가 여기다가 예외를 던져주는데 그 예외 객체, 그 예외 객체가 바로 exception 클래스로 만든 객체입니다. 자, 근데 exception 클래스는 exception 클래스 밑에 이런 제로 디비전 에러라든가 이런 많은 그 클래스들을 갖고 있어요. 자식 클래스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예외 객체를 던져주는데요. 이런 예외 객체를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연구한다. 전혀 필요 없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입셉션 클래스가 가장 최상의 클래스다라고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최상의 클래스가 입셉션 클래스라고 알아두는 이유는 다음에 할 사용자 클래스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객체 그 예외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저 데이터 해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고요. 다음에 그거를 10을 그 숫자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까지 우리는 except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except 말고 이렇게 그 exception 클래스, 예외 클래스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디비전 에러가 0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as 있죠. 요거를 exception division 에러가 발생하면 이 객체는 이제 2로 간편하게 단순화시켜서 부르겠다. 그래서 프린트 제로 디비전 예외 발생하고 여기는 문자를 찍은 거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포맷 다음에 요 객체 2가 뭐예요? 제로 디비전 에러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별명, 애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다른 에러, 그죠? 제로 디비전 에러 말고 아까 우리 문자를 입력했을 때도 에러가 발생하죠. 그럴 때는 또 여기다가 리터럴이라는 입셉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귀찮죠. 그래서 이런 예외들의 모든 그 부모 클래스가 누구다? 입셉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셉션으로 하나로 그냥 다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서 그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면 자, exception 이렇게 받으면 무슨 예외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제로 디비전 에러 자, 다음에 이거는 뭘로 부르겠다? 에러로 간단하게 부르겠다.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제로 디비전 에러 예외 발생.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포맷해서 자, 어떤 에러예요? 요 입셉션 예외 클래스 예외 객체는 누가 던져준다? 인터프린터가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2로 그냥 간단하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2로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0을 입력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제로 디비전 에러 그래서 예외 발생
근데 지금 예외가 출력이 안 됐죠. 여기에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5인 경우에는 정상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해서 자,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예외가 division by zero, 예외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문 division by zero는 division error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 던진 걸 갖다가 인터프린터가 던진 예외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실행을 해서 이번엔 0이 아니라 문자 A를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아까 우리가 except 여기까지였죠. 이렇게 하면 모든 예외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외가 뭔지 알기 위해서 예외를 나눈 거죠.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여기에서 잡는 거예요. 예외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니고 문자기 때문에 이 에러 클래스 디비전 제로 디비전 에러 클래스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예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except 해서 제로 디비전 에러 같은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는 누구다? exception이에요. 그래서 exception 클래스를 받아요. 받아서 자, 에러를 받았고요. 받았고 예외 발생. exception 예외 발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처리해주면 얘는 부모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모든 예외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을 입력하면 바로 여기서 잡히고요. 여기 잡히고 여기서 예를 들어 문자를 입력한다. 그러면 아래쪽 여기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순서를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문은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얘가 다 잡아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했건 다른 에러가 발생을 했건 여기서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셉션 클래스가 있다는 거, 예외가 발생하면 입셉션 클래스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 자식 클래스를 인터프린터가 다 던져주고 그걸 우리는 받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해서 어떠한 예외가 발생했는지 찍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사용자 정의 클래스예요. 인터프린터가 어떤 예외를 던져준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발생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인터프린터 던지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나의 클래스, 나의 예외 클래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어떤 예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그 예외를 던질 거야. 그죠?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 my exception이라는 거 여기가 이제 하나의 구문이죠. 여기 먼저 보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my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는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즉 exception 예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init 메소드에 self하고 여기에 에러를 하나 매개 변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는 누구예요? 얘죠. 입셉션 클래스 가리키고 있겠죠. 입셉션 클래스의 초기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포맷 2. 예외가 들어오면 그 예외를 이렇게 에러 나온 거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 구문을 찍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하나 있네요. 디비전에서 x, y 매개변수 두 개 받고 있고 만약에 y가 0이 아니면 return x 나누기 y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y가 0이에요. 0이면 raise란 거는 예외를 인터프린터가 던져준다고 그랬죠. 근데 사용자가 직접 내가 예외를 던지겠다.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raise입니다. 그래서 my exception 만약에 y가 0이면 나는 예외 던져버릴 거야. 인터프리터가 던지듯이 난 던질 거야. 그래서 my exception을 던졌습니다.
아시겠죠? my exception 던지면 my exception 얘가 이 객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클래스로부터 이 객체가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구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연산하는 그 실행하는 구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try 먼저 구문을 보면 x를 하나 받아요. 사용자로부터 x 값 하나 받고 사용자로부터 y 값을 하나 받습니다. 다음에 디비전 함수 호출하네요. 디비전 함수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디비전 호출을 해서 리턴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리졸트 값을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y가 두 번째 입력한 값이 0이다. 그러면 여기 구문 들어오지 않겠죠.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raise, exception, my exception은 뭐다? exception의 자식 클래스, 예외 클래스죠. 예외 클래스를 던졌어요. 던지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할 겁니다. 왜? my exception 던져줬으니까. 그죠? 예외가 던져진 거예요. 던져지니까 바로 일로 오겠죠. 일로 와서 my exception이 발생을 했으면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여기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실제로 소스를 열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블록, 여기 한 블록, 여기 그 블록이 클래스, exception 클래스, 사용자 클래스를 만든 부분이고요. 사용자 클래스, 저기 예외 클래스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exception 상속받으면 되겠고요. 그 exception 상속받은 거에 수포로 접근을 해서 어떠한 내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출력하고자 하는 그런 구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함수겠고요. 당연히 그냥. 자, 이런 함수가 실행을 하다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면 예외를 던져라. 여기서 예외 발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외를 던지라는 구문을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실행 코드예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두 개 값을 받고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my exception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만약에 숫자 두 개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10하고 5하고 입력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정상 실행, 자원 해제, else 정상적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finally 무조건 실행했기 때문에 자원 해제 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을 입력하고 두 번째 숫자 0을 입력해 볼게요.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외 발생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했는데 두 번째가 y가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건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왔더니 exception 예외를 던져버렸네요. 인터프린터가 던지듯이 나도 그냥 예외를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무슨 예외를 던졌어요? my exception 나의 예외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돼서 던져주고요. 그것을 여기서 잡습니다. 여기 잡아서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해준 코드가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 던지는 경우에는 처음 프로그램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별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나만의 예외를 만들어서 사용해낼 일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방법 잘 알아주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예외를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예외 하나 만들면 되고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 예외를 그냥 던져버리기만 하면 돼요. 레이즈 키워드 이용해서. 자, 오늘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try, except 가장 기본적인 방법, else finally, 다음에 exception 클래스가 무엇이라는 거, 최상위 클래스라는 거, exception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 사용자 exception 클래스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처음 하고 나 혼자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면 예외 처리를 그다지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좀 커지고 여러 사람과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개발을 할 때는 예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